미국 동부 지역이 이번 주말에는 캐나다 산불 매연에서 벗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밀 문건 불법 소지 혐의 등으로 연방 형사 기소돼 다시 한번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팬데믹 기간 중 일었던 창업붐의 거품이 터져 꺼져가고 있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미 국세청은 2019년도 소득을 세금 보고하지 않은 150만 명이 15억 달러의 세금 환급을 찾아가지 않고 있다며 7월 17일까지 신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7월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이민 3순위는 4개월 후퇴했고 가족이민 1순위는 9개월 진전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워싱턴 DC와 뉴욕시를 비롯한 미국 동부와 중부 대서양 지역이 이번 주말에는 캐나다 산불 매연에서 벗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뒤덮었던 초대형 캐나다 산불 연기 기둥들이 금요일부터 해안가로 빠져나가고 있어 코드 레드에서 금요일 코드 오렌지 또는 옐로우까지 개선됐으며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거의 정상을 되찾을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안혜렌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나다 산불이 뿜어낸 초대형 연기 기둥에 갇혔던 미국 동부와 중부 대서양 지역이 사나흘간의 오렌지색 재앙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두 개의 거대한 연기 기둥들이 금요일 오전부터 해안가 쪽으로 빠져나가고 있어 워싱턴 DC와 뉴욕시 등이 오렌지색 또는 회색빛의 연기 매연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국립기상센터 등 관계당국의 예보에 따르면 캐나다 퀘벡 등의 산불로 생겨난 두 개의 거대한 연기 기둥들이 약간의 바람과 저기압, 일부 지역의 비로 대서양 해안가로 이동하며 빠져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계당국은 기상예보도를 보면 금요일 오전부터의 연기 기둥들이 워싱턴 DC와 필라델피아, 뉴욕시 등에서 벗어나고 있으며 금요일 밤과 토요일에는 더 약해지고 일요일에는 거의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캐나다 산불이 아직 완전 진화되지 않고 있고 바람의 방향과 풍속, 우천 등에 따라 새로운 연기 기둥이 생기고 역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현재의 기상 상황을 감안하면 이번 주말 미동부 지역의 산불 연기 매연은 대폭 개선될 게 분명하다고 관계당국은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의 대기 오염 경보는 코드 레드 이상에서 금요일엔 코드 오렌지나 코드 옐로우까지 내려갔습니다. 코드 옐로우는 보통의 대기 수준으로 일반인들에게는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주말에는 이 지역 대도시들에서는 야외 활동, 운동 경기 등이 정상을 되찾아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전역에서 400곳 이상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해 250곳은 통제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중 동부 퀘벡에서만 150곳의 대형 산불로 미국 동부와 중부 대서양 지역을 오렌지색과 회색빛의 연기 매연으로 뒤덮게 했습니다. 더욱이 두 개의 거대한 연기 기둥들이 미국 쪽으로 움직이면서 뉴욕시와 필라델피아, 워싱턴 DC뿐만 아니라 오하이오 밸리와 중서부의 시카고, 미네소타까지 번지게 했습니다. 여기에 남쪽으로는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애틀란타까지도 연기 매연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캐나다 산불 연기 매연으로 건강경보, 주의보를 받은 미국민들이 1억 1,500만 명에 달했으며 그 중에서 뉴욕시와 워싱턴 DC 등의 4천만 명은 호흡기 질환자, 심장병 환자, 천식 환자 등이 심각한 건강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렌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밀 문건을 불법 소지하고 사법방해를 모의하는 등 7가지 혐의로 형사 기소돼 다시 한번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3월에 뉴욕 검찰로부터 형사 기소된 최초의 전직 대통령이란 오명을 쓴 데 이어 2달여 만에 연방당국으로부터 사상 최초로 연방 형사 기소됐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45대 전직 대통령이자 차기 대선의 공화당 선두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사상 최초로 지역에서 형사 기소된 데 이어 연방에서도 형사 기소된 파란의 역사를 썼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8일 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SNS인 트루스 소셜에 타락한 바이든 행정부가 나의 변호사들에게 내가 사기 박스 때문에 기소됐다고 통보해왔다고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어 13일 오후 3시 마이애미 연방지방법원에 출두하도록 소환됐다고 알렸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문자 메시지에 이어 올린 영상 메시지에서 나는 무죄이며 정치적 마녀 사냥이자 명백한 선거 개입인 러시아 스캔들을 가짜로 일축한 것처럼 무죄를 입증해낼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I'm innocent and we will prove that very, very soundly and hopefully very quickly. Thank you very much. 금요일에 공개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연방법 위반 형사 기소장은 49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무려 38가지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가운데 31가지는 극비 또는 기밀 문건들을 불법으로 소지한 혐의로 간첩법 위반으로 지목됐습니다.
5가지는 극비 문건들을 은닉한 혐의이고 2건은 허위 진술한 혐의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타임스 등 미 언론들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불법 소지하고 은닉했으며 환수 노력을 방해했던 기밀 문건들 가운데 매우 민감한 핵무기 프로그램과 핵능력, 군사공격과 반격계획 등까지 포함되어 있던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미 언론들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과 외국의 핵무기 프로그램과 핵능력에 관한 극비 문건들, 미국이나 동맹국들이 군사공격을 받았을 때 취약점, 그리고 반격 군사계획 등을 불법으로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백악관을 떠난 후인 2021년 1월 20일 이후 플로리다 마라라고로 극비 문건들을 대거 가져갔을 뿐만 아니라 국가 국방 문건들을 본인 소유의 뉴저지주 배드민스터 골프 클럽으로도 옮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1년 7월과 9월에는 이 뉴저지 골프 클럽에서 초대 손님들이나 비밀 취급 허가가 없는 정치행동위원회 참모들에게 기밀 해제가 안 된 극비 국방 문건들과 군사 지도를 보여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극비 문건에는 미국이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5개국만 공유하는 5I라고 찍혀 있었으나 방치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이번 기소장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임 후 현직이 있었을 때 극비 문건들을 기밀 해제할 수 있었지만은 지금은 할 수 없다고 언급한 내용을 녹음한 파일도 들어있어서 알고도 고의적으로 극비 문건들을 불법 소지하고 은닉한 주요 증거물로 제시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정치 투쟁으로 끌고 가고 있지만은 3월 뉴욕 검찰로부터 입막음 대가 지불 등 34개 주법에 따른 형사범죄 혐의로 기소된 데 이어 이번에는 기밀문건 무단 소지와 환수 노력을 방해한 사법방해 등 7가지 연방 형사범죄 혐의로 기소돼 법적인 단죄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더욱이 조지아에서도 곧 2020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부당한 압박을 넣은 혐의로 기소될 수 있고 2021년 1월 6일 연방의사당 점거를 부추긴 혐의로 기소될 수도 있어 끝없는 사법 리스크로 2024년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재선출되고 백악관에 복귀할 수 있을지 험난한 길을 걷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에서 팬데믹 기간 중이던 2021년에 창업붐이 일어났지만 2년 만에 그 거품이 터져 꺼지고 있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창업자들이 모으는 벤처 캐피탈이나 은행 융자가 1분기에 1년 전보다 절반 이하로 급감했으며 사업을 중단하는 창업사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에서 창업붐의 거품이 터져 꺼지고 있다는 적색 경보가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에서 팬데믹 기간 중이던 2021년 창업붐이 일어났으나 2년 만에 지금은 그 거품이 터져 꺼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내 창업자들은 무엇보다 투자금을 모으기가 극히 어려워져 신규 창업하거나 창업사를 유지하는 데 난항을 겪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적했습니다. 아직 창업사들이 줄도산하지는 않고 있으나 결국 사업을 중단하는 사례가 속출하기 시작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창업자들이 벤처 캐피탈이나 은행 융자 등으로 모은 투자금의 총액은 올 1분기 370억 달러에 그쳤습니다. 이는 1년 전인 2022년 1분기에 824억 달러보다 절반 이하로 55%나 급감한 것입니다. 창업붐이 일었던 2021년 4분기에는 948억 달러나 투자받았는데 현재는 3분의 1 수준으로 급락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창업 붐이 일었던 2021년 한 해 창업자들에게 투자된 총액은 3,46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미국의 벤처 캐피탈과 창업자들 사이에서는 전형적으로 창업사들의 절반 정도가 첫 3년 안에 망한다는 모델이 있습니다. 그만큼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벤처 캐피탈로 불리고 있으나 창업 붐이 일면서 그 전형적인 모델은 실제로 나타나지 않고 망하는 사례가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올 들어 창업 상황이 180도 바뀌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물가 급등과 이를 잡기 위한 연속 금리 인상 여파로 창업 자금을 모으기가 극히 어려워져 신규 창업과 창업 경영 유지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아직 창업 붐을 탔던 창업사들이 줄도산하지는 않고 있으나 창업 붐의 거품이 터져 꺼지고 있으며 곧 사업을 중단하는 사태가 확산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미 창업한 회사들은 뉴욕 증시에서 나스닥이 올 들어 26%나 올랐기 때문에 증시 상황 개선으로 기업 공개에 성공하면 대성공을 거두는 아메리칸 드림을 여전히 꿈꾸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IRS 국세청은 2019년도 소득을 세금 보고하지 않은 사람들이 150만 명이나 되고 15억 달러의 텍스 리펀드, 세금 환급을 찾아가지 않고 있다며 7월 17일까지 신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2020년 세금 보고 대상은 2019년도 소득분으로 저소득층이어서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7월 17일까지 파일링하면 보통 1,000달러에서 많게는 6,500달러나 리펀드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에선 세금 보고한 후 3년 안에 텍스 리펀드를 찾아가야 하며 이때를 놓치면 국고에 귀속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마감되는 세금 보고 대상은 2019년도 소득분으로 팬데믹 첫 해인 2020년에 세금 보고를 했던 경우에 해당됩니다. IRS는 2019년도 소득분을 세금 보고했으면 받을 수 있는 텍스 리펀드, 즉 세금 환급금을 150만 명이 150억 달러나 찾아가지 않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IRS는 리펀드를 찾아가지 않고 있는 미국민들은 주로 소득이 적어 세금 보고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들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IRS는 이에 따라 이들에게는 7월 17일까지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면 텍스 리펀드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자들은 7월 17일자 우체국 소인이 찍힌 세금 보고서를 IRS에 제출하면 확인 절차를 거쳐 리펀드를 받게 됩니다. 2020년도 세금 보고는 팬데믹으로 평년의 4월 15일이 아닌 7월 중순에 마감됐기 때문에 이번 재신고 기간도 7월 17일이 된 것으로 IRS는 밝혔습니다. 2019년도 소득분으로 개인 12,200달러, 부부 24,400달러 이하이면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됐기 때문에 이들 저소득층이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아 텍스 리펀드를 받을 자격이 있는데도 찾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150만 명이 15억 달러의 리펀드를 찾아가지 못하고 있어 1인당 1,000달러씩은 돌아가는 것으로 계산될 수 있으나 세제 혜택 대상자이면 리펀드 액수가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IRS에 따르면 2019년도 소득분을 기준으로 가장 많이 몰려있는 중위 텍스 리펀드는 893달러로 계산됐습니다. 그러나 EITC라는 근로소득공제 대상자들은 6,557달러나 리펀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도 소득분을 기준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EITC 근로소득공제 대상인데도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른 시일 내 늦어도 7월 17일까지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여 개인 신상 정보와 주소, 은행 계좌까지 적시하면 수천 달러의 리펀드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7월 17일까지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찾아가지 않는 텍스 리펀드는 3년 후 무효화되는 법 규정에 따라 재무부 국고에 기속되게 됩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7월에 영주권 문호에서는 취업이민 3순위의 승인일이 4개월 후퇴한 반면 가족이민 1순위의 접수 가능일이 9개월이나 진전되는 등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그 외에 취업이민과 가족이민의 컷오프 데이트는 거의 제자리했습니다. 미국 영주권 취득의 길에서 여전히 극심한 정체가 빚어지고 있으나 7월 영주권 문호에서는 취업이민과 가족이민의 희비가 다소 엇갈렸습니다. 국무부가 9월 발표한 7월 비자 블러틴에 취업이민 3순위의 최종 승인일이 4개월이나 후퇴한 반면 가족이민 1순위의 접수 가능일은 오랜만에 9개월이나 진전됐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취업이민 3순위 학사학위 이상과 숙련직에는 최종 승인일의 컷오프 데이트가 2022년 2월 1일로 전달보다 4개월이나 뒷걸음했습니다. 취업 3순위 숙련직의 접수 가능일은 2023년 5월 1일에서 제자리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최종 승인일이 2020년 1월 1일, 접수 가능일은 2020년 2월 1일로 전달과 같은 날짜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석사 이상 고학력자들이 신청하는 취업이민 2순위의 최종 승인일은 2022년 2월 15일, 접수 가능일은 2022년 12월 1일에서 연속해 멈췄습니다. 취업이민 4순위인 특별이민과 비성직자 종교이민에서도 최종 승인일이 2018년 9월 1일로 접수 가능일은 2018년 10월 1일로 전달과 같게 나왔습니다. 단지 박사급이 신청하는 취업이민 1순위와 5순위 투자이민만 승인일과 접수일이 계속 오픈됐습니다. 이에 비해 7월 영주권 문호에선 가족이민에서 모처럼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미시민권자의 21세 이상 성년 미혼 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승인일이 2014년 12월 15일에서 동결됐으나 접수일은 2017년 9월 1일로 9개월이나 급진전됐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일은 2020년 9월 8일에서 동결된 반면 접수 가능일은 가족이민에서 유일하게 계속 오픈됐습니다. 영주권자의 성년 미혼 자녀인 2순위 B는 승인일이 2015년 9월 22일에서 접수일은 2017년 1월 1일에서 멈췄습니다.
반면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인 3순위는 승인일이 2008년 12월 22일로 2주, 접수일은 2010년 3월 1일로 3주 나아갔습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7년 4월 22일로 2주, 접수일은 2008년 3월 1일로 한 달 개선됐습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